동남아 쪽에 이제 미얀마 양곤에서도 근무했었고요. 양공원이요? 양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해외 처음 근무를 나가면 네. 초파. 그러니까 처음 파견 나간다고 그래서 초파. 초파라 그러고. 원피스의 초파? 그리고 아시죠?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가 워낙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네. 그 한국에서 진출한 의류 봉제 기업들이 많아요. 의류, 옷 만드는 거죠. 의류. 네. 그러면 이제 발음이 좀 아니. 요즘 코로나니까 전부 다 이 의학계로 저 의류가 마스크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류.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규라고 합니다. 코트라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트라는 이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1962년도에 네.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된 활동하는 거는 한국의 중소중견기업들의 네. 해외 진출을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뭐 해외 전시회 또는 뭐 무역 사절단 뭐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네. 저희가 해외 바이어하고 한국 기업을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럼 수출의 천병이시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크고요. 한국 기업이 해외 직접 뭐 법인을 만들거나 공장을 만들거나 하는 해외 진출도 도와드리고요. 네. 또 거꾸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한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일자리를 네.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해외 일자리도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고요. 예를 들면 뭐 일본에 있는 기업들하고 국내에 있는 학생들 내지는 이제 예비 취업자들 하고 이제 매치메이킹도 시켜드리고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일 하시네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 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그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코트라가 공공기관이거든요. 맞아, 공사.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밑에 있는 이제 하나의 공공기관이고요.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죠. 공공기관 그러면 되게 이게 딱딱한 개조점식 보고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그런 보고서도 많이 만듭니다. 아, 근데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트라가 해외 바이어하고 네. 국내 기업을 매치메이킹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 제품을 해외 소개하기 위해서 네. 현지의 시장 조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의 경쟁업체 조사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지에 있는 어떤 비즈 트렌드 또 특이한 어떤 비즈 사례 같은 걸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서 네. 국내에 있는 독자분들께도 제공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네.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기도 하고 아까 강연을 듣는데 코트라에서 근무하면 저런 거 조사하는 건가 이러면서 되게 재밌어 보였거든요. 시험 보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나이 제한 없나요? 나이 제한 학력도 안 보고 진짜요? 외국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외국은 조금 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말 잘하는데. 저도 이제 해외에 3번 근무를 했는데요. 네. 동남아 쪽에 이제 미얀마 양곤에서도 근무했었고요. 양공원이요? 양곤. 양궁.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도 근무했었고, LA. 그 다음은 이제 중국 그 홍콩 가까운 쪽에 네. 광저우라고 있어요. 아. 그래서 광저우에도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해외 처음 근무를 나가면 네. 초파. 그러니까 처음 파견 나간다고 그래서 초파. 라고 그러고. 원피스의 초파? 그리고 아시죠? 이제 2번 나갈 때는 재파, 3번 나가면 3파, 4파, 뭐 5파. 저는 미얀마 그곳이 제 첫 번째 해외 근무 지역이라서 초파지. 더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나갔어요. 그때가 이제 한일 월드컵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너무도 아쉬운 게 그 월드컵을 미얀마 양곤에서 봤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웠는데 그러면 그 열기를 못 못 느끼셨나요? 느꼈습니다. 뭐 양곤에 있는 꽤 괜찮은 호텔 그랜드 볼룸을 빌려가지고
거긴 한국 교민들 다 빨간색 옷 입고 네. TV 크게 스크린 쏴주는 거 보면서 이제 열렬히 응원했었죠. 아,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해 가을에 그 한국 드라마가 처음 들어와요. 아, 가을 동화라는 게. 미얀마로요? 미얀마로. 정부 그래서- 방송으로 이렇게. 그렇죠.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을 동화를 처음 이제 접했던 미얀마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뿌듯하네요. 괜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가 워낙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네. 그 한국에서 진출한 의류 봉제 기업들이 많아요. 아, 의류? 의류, 아, 옷 네. 만드는 거죠. 아, 네. 의류. 네. 그러면 제 발음이 좀 아니 요즘 코로나니까 전부 다 이 아. 의학계로 네, 저 의류가- 마스크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류. 네. 그래서 그 옷을 만드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요. 음.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공, 네. 네, 여공들이 많았어요. 그 드라마를 이제 약간 저녁 시간에 하거든요. 그럼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추가 근무를 좀 하고도 하는데 네. 그 드라마를 할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 기업체 사장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적어도 이 드라마는 보고선 일을 합시다. 우와. 그 정도였습니다. 네, 그 정도였고요. 아. 저는 제가 이제 2015년에 네네. 중국 광저우 이제 파견을 갔는데요. 네.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중국에 뭐 그 흔한 단체 여행으로 중국 여행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중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광저우에 간 게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는 거였어요. 진짜였어요? 네. 근데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중국을 단순히 뭐 책으로 보거나 네. 아니면 어떤 뭐 뉴스를 보거나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뭐 네. 인터넷을 보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접하다가 네. 네. 막상 실제로 가보니까 네. 제일 놀랐던 거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지갑을 안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네. 그렇죠.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카카오페이를 쓰긴 맞아요. 하지만 예, 네.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크레디트 카드를 발급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 신용사회는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구나. 현금을 쓰다가 바로 그냥 모바일 결제로 넘어간 거예요. 건너뛰어버리고 가버렸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핸드폰으로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알리페이 알리페이. 또는 위챗으로 하는 위챗페이를 씁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는 거리에 이제 노점상이나 네. 뭐 노숙자, 어. 심지어 거지. 네, 그 이게 QR 코드 거지 이미지를 보였어요? 봤는데 그게 현실인가요, 진짜요, 진짜. 어. 그래서 그 정도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거지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런 거지 선생님. 거지 선생님들도 목에 이렇게 진짜 달고 있어요. QR코드 이렇게 달고 있어요? 진짜 그게 상용화가 돼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못했거든요. 와. 그럼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가서 이제 뭐 위챗이면 위챗 아니면 알리페이면 알리페이 앱을 열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QR 코드를 찍어요. 네. 그다음 제가 금액을 넣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바로 보내면 그분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 알림이 오겠죠. 뭐 그치 알림이 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어디서나 쓸 수가 있어요. 돈을 현금화 할 찾을 필요도 필요 없지. 없이. 똑같이 할 필요- 쓸 수 있지. 그렇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위챗이나 알리페이 계정에 돈이 쌓이고 이거를 뭐 일반 노점뿐만 아니고 고급 식당 아, 또 심지어 백화점 다 쓸 네.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 쓰는 걸 보고 와 한국보다 훨씬 앞서가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한국도 이제 공유경제라고 하는 얘기들이 네. 나옵니다만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에 공유경제라고 하는 걸 쳐보시면 네.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정말 앞서갑니다. 우리는 뭐 차량 공유 그러면 우버를 생각하지만 네. 중국은 이제滴滴 출신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이제 앱이 있고 하여튼 모든 걸 다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중국의 공유 경제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게 네. 우리 생각하는 거랑 네. 예를 들면은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이제 집을 네, 맞아요. 안 쓸 때 이제 공유하는 거잖아요. 유휴 경제죠. 그렇죠. 맞습니다. 유휴 경제죠. 네.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고 네. 그냥 기업체들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서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뭐 지금 서울에서 따릉이 많이 타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이크나 오포 뭐 이런 걸 많이 탔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은 그냥 기업체가 수천만 대 자전거를 그냥 찍어내가지고 이걸 쫙 풀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뭐 1시간 쓸 때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유휴경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어. 걔는 자전거 살 때 엄청 많이 사겠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한국도 이제 카페나 식당에서 보니까 그 배터리도 이렇게 충전할 수 있게끔 네. 빌려서 쓰는 게 있던데 네. 그런 것도 이미 중국에서는 15년도부터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공유 헬스 클럽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네. 그냥 조그만 이제 부스가 있어요. 그 부스를 그냥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놔두고. 설치해 놓고 네. 그럼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핸드폰 QR 코드로 결제를 하고 본인이 거기서 이제 잠깐 짐을 이용하는 거죠. 아, 근데 그것도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근데 어찌 보면 그거는 공중 화장실인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저희가 이 책을 네.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2012 트렌드부터 책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거의 해마다 이제 책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나온 책하고 이 책을 비교해봐도 네.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4월부터 작업을 해요. 네. 아,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저희가 책을 만드는 걸 전 세계 해외무역관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지시조사를 하는데요. 올해도 이제 이 책을 만드는데 네. 여러분들이 현지에 있으면서 한국에는 소개가 별로 안 돼 있지만 나름 보니까 되게 참신하다.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키워드하고 간단한 사례를 좀 보고해달라.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데스크에서 그걸 받아보고요. 네. 이거는 이미 한국에 있는 건데 어. 그럼 빼버리고요. 아, 필터링을 하죠. 음.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모아보면 네. 사실은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었어요. 어. 근데 올해는 이제 희한하게 네.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를 겪다 보니까 아, 네. 들어온 사례들이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어. 그리고 그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19를 겪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유사한 게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책에 37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상당수가 코로나19하고 좀 연계되는 것들이 많고요. 음.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이게 내년도 트렌드지만 네. 뭐 지금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뭐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백신 얘기도 백신. 나옵니다만 네. 사실은 내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정컨대 네. 올해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맞아요. 뭐 계속 마스크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또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특히나 이제 비대면 비접촉 음. 또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네. 그러면서 뭐 집콕 그다음에 뭐 집거 시대 네. 하다 보니 당연히 비슷하게 이제 가는 것들 같아요. 네. 네. 사람 사는데 다 똑같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아니고요. 네. 작년에 이제 만들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대만 사례였는데 네. 그 기프트팩이라는 게 있어요. 기프트팩. 기프트팩은 뭐냐면은 스마트 소셜라이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린다는 의미였는데요. 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전자상 거래로 많은 걸 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요새는 뭐 안심 배송을 해서 네. 아예 집 현관문 앞에 놔두고 그냥 가시더라고. 사진만 찍어놓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벨도 안 누르고. 근데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선물 네. 또는 어떤 상품을 전달할 때 네. 이거를 조금 더 뭔가 의미 있게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럼 그럴 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제가 요구한 어떤 특별한 사항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대만에 있는 기프트팩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선물 전달할 때 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전달해달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예쁘게 카드에다가 손글씨를 써서 이 카드와 함께 전달해달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특이한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기프트팩은 기프트 패커, 이제 쿠팡맨 있듯이 픽업. 기프트 패커가 이제 그걸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선물을 전달하면서 그 모습을 찍어요. 네. 또 동영상을 찍고 이거를 이제 올립니다. 올리면 네. 제가 이제 선물을 배송해 달라고 신청했잖아요. 네. 그럼 제 계정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준 선물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 당시에 내 와이프의 표정이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직접 패커는 하기도 하면서 또 녹화도 하고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클라이언트에 그렇죠. 보여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물건을 배송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마음까지도 전달하는 네. 이제 배송 서비스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례를 네. 실제로 이제 책에 싣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해 다니면서도 많이 이제 사례를 홍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번 저희가 실제로 그 기프트팩의 창업자인 이제 대만 사람 네. 아처지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할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연락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이런 서비스를 너네가 혹시 서울에서 할 생각 없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올해 초 얘기예요. 네. 우리가 올해 4분기 정도에 한국에서 이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해.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아, 네. 그러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니?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도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잠깐 그 기프트팩 사이트에 좀 들어가서 봤어요. 네. 그때 놀라운 거는 보니까 서울 오피스가 있더라고요. 아, 이미 있구나. 준비를 하고 있나? 근데 실제로 그 기프트팩 서비스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울 오피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니까 판교에 뭐 이렇게 사무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아마도 우리 책에서 소개했던 네. 이 비즈니스가 실제로. 실제로 여기서 도입이 되고 아. 뭔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어떻게 보면 책 이렇게 하면서 연결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연결도 된 거고. 네. 근데 아마도 이제 그 제가 설명하는 걸 보신 분께서 네. 아마도 기프트팩에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 말씀하시고 어. 들으면서 저도 여기 있는 업체 중에 몇몇 업체 내가 정말 해보고 싶다. 네. 여유가 있으면 이제 아마 그분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도 저희가 굳이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드릴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네.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요즘에 뭐 옛날 같으면 이제 서로 연락하기 어려우니까 네. 중간에 이제 에이전시나 뭐 이런 게 있지만 요즘 뭐 그냥 이메일도 있고 SNS도 있고 하니까 네. 잘된 것 같아요. 괜히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또 네. 여러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아 진짜요? 네. 또 책 2022년에도 나온 거예요? 그럼요. 나와야죠. 그럼 이제 또 좀 준비하셔야 되겠네. 4월부터 내년 4월부터 아마. 한국 트렌드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한국 주재원. 하셔도 좋죠. 한국 주재원 한국말 잘하는데. 하셔도 좋죠. 네, 어쨌든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